음악을 처음 접하게 된 건 제가 이제 사실은 수영을 엄청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체중이 조금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걱정이 된다고 체중 감량을 위해 이제 춤을 다니자라고 해서 취미로 그냥 다니자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아마 좀 춤에 관심이 생기고 음악에 좀 관심이 생겨서 이쪽 일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건 제가 노래를 하는 거를 되게 많이 좋아했었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가거나 이럴 때도 너 오디션 한번 봐봐라 막 이런 식으로 많이 권유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이쪽 일에 조금 소질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네,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음악을 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어렸을 때 오빠가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 거를 보고 부러워가지고 엄마를 쫄라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7살 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게 처음 음악을 접하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계기로 음악을 시작했는데 노래는 아마 중학생 때 노래방을 자주 놀러 다녔던 그런 것 같고 직업은 고등학생 때 진로 희망서를 적어냈어야 했을 때 급하게 어떡하지 하다가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꿈을 꺼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부모님 반대가 되게 심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조금 더 오디션의 기회도 있고 가수가 되기 조금 더 기회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를 간다고 거짓말을 부모님께 하고 예고 시험을 몰래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격을 하고 그 뒤로는 부모님도 이제 인정을 해주셔서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이달의 소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연습실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항상 하교를 하면 막 엄청 놀러 가거든요.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거짓말도 사실 잘 못해서 이제 회사에 보통 막 거짓말을 하고 막 놀러 가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정말 딱 점심시간 끝나면 엄청 회사가 멀었었어요, 또. 근데 그 혼자 계속 노래를 또 들으면서 오늘 뭘 연습할까 하면서 계속 계획하고 계속 연습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회사 이사님께서 알아봐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고등학교 진로희망서를 낼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여서 되게 늦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부모님도 되게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성적 내기로 실용음악학원을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오디션을 무작위로 많이 보러 다녀가지고 우연치 않게 SNS로 연락이 와서 지금 회사에 연습생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연습생 때 다이어트를 성공하게 돼가지고 좋은 기회로 이렇게 데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발라드를 되게 고집하던 그런 아이였는데 여기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댄스 장르와 그리고 랩을 처음 도전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춤을 전혀 추지 않았었는데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퍼포먼스를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저는 사실 녹음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민망할 수도 있는데 저는 화장실을 꼭 가야 하거든요. 화장실을 꼭 가고 손에 볼펜을 들고 뭔가 이렇게 좀 찍어야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온몸을 조금 움직이는 편인 것 같아요, 녹음할 때.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 이게 제가 무대에 얼만큼 집중하냐에 따라 제 그런 모습이 아예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대를 할 때는 제가 이 무대에, 이 노래에 얼만큼 집중을 하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에 최대한 집중하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신발끈을 꼭 확인을 하고 화장실을 꼭 다녀옵니다. 그냥 심리적인 것 같아요. 그냥 정말 혹시라도 약간 모르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에서 집중을 하기 위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연습할 때 루틴을 노래로 예시를 드리자면 공부하듯이 공책에 노래 가사를 일일이 필기를 하고 그리고 어디 부분에 강약 조절이나 좀 포인트를 주는 그런 것들을 다 메모를 하는 편이에요. 녹음 전에 제 파트를 중점으로 어떻게 그 가이드를 먼저 봤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를 들으면 이제 제 음색에 맞게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릴 수 있을지 많이 음성 녹음을 직접 해보면서 어떤 게 더 나을까? 이렇게도 불러보고 저렇게도 불러보면서 막 정해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대 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저희가 다인원이다 보니까 군무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다인원이어서 각자 개성이 돋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각자 개인의 제스처와 그리고 표정이 잘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대에 오르기 전에 습관 같은 경우는 너무 신나거나 흥분을 하면 되게 박자가 빨라지거나 뭔가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음악을 크게 듣고 집중을 하려는 편이에요. 그리고 신발끈을 좀 다시 꽉 조여매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음악이란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너의 음악을 듣고 많이 울었다, 너무 고맙다, 위로가 됐다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면서 아, 음악이라는 건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구나. 솔직하게도 만들 수 있고 뭔가 화가 나게도 만들 수 있고 슬프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멋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뮤지션이라는 직업적 매력은 나를 조금 더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내다 보면 정말 모르고 지나갈 것들이 대중들이 나에게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내가 음악을 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나라는 것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는 이 직업을 가지면서 뭐 20살, 21살, 22살 그냥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조금 의미 있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뭔가 지향성, 방향성은 딱히 정해두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틀을 항상 정해놓고 그걸 쫓아가기보다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그냥 가장 저에게는 중요하고 그래서 딱히 저는 그런 걸 정해놓진 않아서 없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음악은 잘해내고 싶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제 즐기는 것만이 아닌 이제 직업적으로도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뮤지션의 직업적 매력은 나 자신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 그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뮤지션의 매력처럼 뭔가 그런 감정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으로 그런 감정들을 공유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달의 소녀를 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 회사에서 정해주는 컨셉과 회사에서 주시는 음악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어떤 노래를 하고 싶고 어떤 게 잘 어울리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 제 목소리가 잘 묻어나올 수 있는 그런 뭐 발라드나 아니면 R&B 쪽을 조금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거고 이달의 소녀를 하면서 회사에서 만들어주신 김립이라는 캐릭터로 좋은 음악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는 좋습니다. 대중에게 저는 김립 앞에 붙고 싶은 수식어는요. 아무래도 저희 팬분들이 제 음색을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색 요정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다른 멤버들과 이제 조금 비교를 했을 때는 좀 소울풀하면서도 벅찬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뭔가 그 허스키하면서도 그루브하게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안 그래도 이 수식어 질문을 받고 나서 검색을 해봤어요. 여러 가수 선배님들의 성함들을 검색을 해봤는데 수식어가 보통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멋있어 보여서 저도 수식어 없이 이름 단 3글자가 그냥 돋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막 이렇게 확, 아, 이 노래다 했던 노래는 솔직히 말하면 없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뮤지션 분은 토리 켈리 님이신데, 정말 노래를 들으면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노래가 너무 좋아서 목소리도 너무 좋고,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좀 토리 켈리 님의 가장 위로를 받았던 노래는 이제 Sorry Would Go Long Way 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가 정말 잔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사를 전달하는 것만 이제 들리는 건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좀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제 인생에 영향을 준 뮤지션은 사실 딱히 한 곡과 아니면 한 분 이렇게 딱 정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어떤 곡이나 어떤 한 분의 음악이 너무 좋다 하면 그냥 이런 점을 배우고 이런 점을 너무 영감을 받고 이러는 편이라 딱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곡을 정해야 한다면 홍보는 아니지만 제 솔로곡인 Singing in the Rain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유는 뭔가 제 솔로곡을 들으면 그때 뭔가 부족했던 제 자신이 가장 먼저 떠올라서 항상 그때보다 발전한 제 모습도 떠오르고 그리고 지금 뭔가 더 발전할 제 모습이 떠올라서 골랐습니다. 사실 이달의 소녀를 하면서 꽤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성장을 참 많이 다방면에서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성장했다고 느끼는 건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부분을 좀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사실 개인적인 성향이 되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12명이라는 인원이 사실 그냥 그룹 중에서도 되게 많은 다인원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 처음에는 조금 많이 힘들기도 했는데 물론 지금도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멤버들한테 제가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배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멤버들에게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달의 소녀는 사실 처음 걸그룹이 시도하는 프로젝트로 하기도 했고 데뷔 자체가 그리고 항상 컴백할 때마다 아 이걸 팬분들이 좋아해 주실까 하면서 새로운 컨셉을 도전하거든요. 그래서인지 뭔가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을 매번 하지만 못할 것 같은데 하면서도 항상 해내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그런 성장일기 같은 것 같습니다. 데뷔 전부터 지금까지 가장 힘든 순간은 아무래도 공백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공백기가 한 앨범이 나오면 거의 한 1년은 공백기를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이제 좀 데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습실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데뷔를 한 건지 아니면은 내가 연습생으로 다시 돌아간 건지에 대한 그런 혼동이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소통도 원활하게 하고 팬분들도 저희 모두가 단련이 되어서 지금은 좀 괜찮은데 초반에 조금 많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이 되었던 건 제가 공백기가 많이 힘들었다 보니까 팬분들께서 정말 그냥 장난으로 정은아 나 기다리는 거 잘해 뭐 기다릴게 라고 말씀을 항상 해주셨는데 언제 어디서는 제가 어떤 모습이든 좋아해 주시고 기다려 준다는 그런 말들이 가장 힘이 됐던 것 같고요. 가장 좋았던 칭찬은 아무래도 제가 왜 좋은지 어디가 좋은지 이런 구체적인 그런 칭찬을 해주시고 또 제 목소리 그리고 노래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의 칭찬이 가장 기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최근에는 그래도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지만 그 전에는 공백기가 되게 긴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는데 이제 그때 시간을 좀 이렇게 허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은 부족하긴 하지만 곡 작업을 도전하면서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우윗분들의 그런 편지나 그런 감동적인 메시지를 받으면 캡처를 해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관을 따로 해놓는 편인데 요즘에는 그 진솔아 나는 항상 네 편이야 라는 메시지가 기억이 남더라고요. 과거 시점에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과거뿐만 아니라 저는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저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제가 사실 걱정도 되게 많고 생각도 너무 많아서 혼자서 자책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자신에게 너무 많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사실 저는 제가 부족한 점만 되게 많이 보이는 편이라 과거에 돌아가면 저를 지적질만 할 것 같아가지고 돌아가서 굳이 지적질을 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입을 꼭 다물고 있을래요.